안녕하세요. 자비랑 선교사가 걸어온 길, 그리고 다시 가야 할 길, 두 번째 이야기는 장발장 라면입니다. 장발장 라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장발장 라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에 왔을 때는 1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이고 또 3개월 보증금에 외국인의 경우는 신분은 물론 고용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집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저는 로마에 있는 자니콜로 언덕이라는 곳을 올라갔습니다. 자니콜로 언덕에 올라가면 로마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마치 서울의 남산과 같은 곳이죠. 빽빽히 둘러있는 집들을 바라보며 이곳에 내가 거할 한 평의 방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유학원 성악가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페루지아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분의 집은 로마 약간 외곽에 있었는데 부엌 달린 거실과 방 한 칸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달린 거실 카페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분이 낮에는 발성 연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8시 이전에 나왔다가 저녁 늦게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 수 있다는 곳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침에 나오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바라는 곳이 있지만 이곳은 간단히 커피나 빵을 먹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은 주로 공원이나 대학 캠퍼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벤치들은 대부분이 다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차가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은 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로마 중앙역 대합실을 찾곤 했습니다. 저녁에는 당시 한국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저녁은 먹을 수 있었지만 자정 늦게 들어오면 늘 배가 출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반 위에 라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이야 한국 식품점은 물론 중국 식품점에 널려있는 것이 라면이고 값싼 것이 라면이지만 그 당시는 금싸라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국에서 소포가 오면 라면이 보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라면이란 글자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라면이 없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라면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2개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라면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끼려고 남긴 것일까? 아니면 모르는 것일까? 어느덧 저의 마음은 라면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인류 최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에서의 갈등이 이러했을까? 만약 먹으면 금방 표시가 날 것이고 먹었다고 말할 뻔뻔함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잠을 자고 있는 형제를 깨워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망설임과 갈등 속에 번민하는데 어느덧 나의 손은 라면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비콘 강을 건넌 심정으로 라면을 꺼내서 뜯은 다음 끓는 물에 라면을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은 채 한 입, 그 맛이란. 여러분, 그 맛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날 저는 형제에게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 다시금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제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난 후에야 그 형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뜸 그 형제가 내게 그 라면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먼저 라면을 먹었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선교사님하고 따르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혹시나 시험이 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하나님께 이 형제 머릿속에서 라면 하나를 지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3개월 후 아내가 오면서 저는 아내의 언어 공부를 위해서 외국인 언어대학에 있는 페루지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 형제를 한두 번 만났지만 이 형제가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소식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이 형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은 소식의 기쁨은 전율이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형제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보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드디어 이 형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죠.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누며 우리들은 지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 라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라면을 먹은 것을 모르셨던 겁니까? 아니면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셨던 겁니까? 그러자 이 형제는 빙그레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대답은 아직도 몰랐다는 뜻인지 아니면 알지만은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지 아직도 제 마음에 의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나그네와 같았던 제게 베푼 은혜, 선교 초기의 추억이 아픔이 아닌 가슴 벅참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시절 도시락을 못 사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조차 꽁보리밥을 싸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배고픔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지에 와서 처음으로 배고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의 심정과 집 없는 자의 고통을 깨닫게 한 커다란 은총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견디고 살아온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